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하죠. 오늘은 수면제 유튜브를 지향하기 위해, 지양 아니고 지향하기 위해 꿀잠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가면역 간염에 대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얘기 드리는데 되게 졸릴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혹시 자가면역 간염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 조금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이 2022년에 대한간학회에서 만들어진 자가면역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자가면역 간염의 역학입니다. 우리나라 자가면역 간염은 일단 요게 연도별로 지금 보이는데요. 2010년도까지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가 남녀 모두에서 2010년도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가면역 간염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원발성, 담즙성, 당관염이라고 하는 PBC 질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까지 조금 줄어들다가 남녀 모두 그 이후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확 더 증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는 여자, 파란색 그래프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간염은 여자가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인구 10만 명당 이 대략 남자는 한 0.3명, 그리고 여자는 1.83명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한 6배 정도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됩니다. 되게 많이 생기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희귀난치 질환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나이에서 이 자가면역 간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요, 요거 이제 연도별로 연세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발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발병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러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비율을 보시면 파란색 진한 게 남자고요. 조금 연한 하늘색이 여자인데 여자 비율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네. 자가면역 간염이라고 이제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스펙트럼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의 질환들이 자가면역 간염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간 수치만 조금 올라가고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자가면역 간염부터 아예 간경화까지 진행한 자가면역 간염,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심한 형태의 자가면역 간염, 그리고 이제 급성 간 부전, 이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자가면역 간염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자가면역 간염 환자에서 아무 증상 없이 피검사에서 간 수치만 올라 있는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31에서 37%,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의외로 증상이 많이 없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이미 처음 진단을 했을 때 간경화가 있는 환자군이 약 13에서 32%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증상이 없고 3분의 1은 아예 간경화가 있는 상태고, 이제 중간 3분의 1 단계에서는 막 간 수치도 높고 피곤하고 각종 증상이 이제 나오기는 하겠죠. 보통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 증상 없는 경우가 약 3분의 1이고요. 대부분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이 만약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흔한 거는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근육통,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호소를 하시고, 열이 난다든지 발진, 피부에 이런 생긴다는 건 좀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이랑 발진이 먼저 난다, 이거는 자가면역 간염보다는 다른 질환 쪽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 효소 수치가 이제 올라 있는 특히 여성 환자들에서는 다른 질환이 배제가 됐을 때, 뭐 지방간도 없고 바이러스성 간염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자가면역 간염을 꼭 한번 확인하고 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의 자가면역 간염은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는데요. 몸 안에 자가면역 항체, 그러니까 내 장기인데 나를 공격하는 항체가 발견이 되고요. 하이퍼 감마글로불리네미아라 그래서 그 항체의 레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군대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군대인 거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간 조직에 염증이, 세포가 심하게 침착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인터페이스 헤파타이티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증상이 없는 자가면역 간염이면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환자들을 대략적으로 2년 정도 경과관찰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한 4명 중에 1명, 25% 정도에서는 결국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증상이 없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환자보다 경하지는 않다 그래요. 결국 임상 양상은 나중에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간경화로 가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10년 생존율이라든지. 그래서 증상이 없다 그래서 이게 결코 경한 질환이 아니고 진단이 조금 늦어지면은 약간 곤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가면역 간염이 의사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가면역 스펙트럼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2개 있죠. 어큐트 시비어, 그 다음에 AIH with ACLF라고 하는 이 2 타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인데 엄청 빠르게 안 좋아지는 타입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큐트 시비어는 어떤 환자들이냐? 보통 자가면역 간염 환자의 한 25% 정도가 이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이미 진단할 때 황달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수치 상승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PTINR이라고 저희 간 기능을 평가하는 단기 예후와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그 PTINR이 늘어난다. 즉 몸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5에서 2 이상으로 늘어난다든지. 근데 이제 어큐트 시비어는 그래도 의식은 멀쩡합니다. 간성뇌증은 없는 경우인데요. 이제 간성뇌증까지 생긴다. 이거는 저희가 ACLF라 그래서 급성 악화, 정말 간이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이 2 형태의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정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사망하시던지 아니면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은 불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났을 때 소화기를 뿌려도 불이 안 꺼진다고 표현을 제가 보통 하는데 그렇게 되게 안 좋게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저 오른쪽 2개는요. 근데 문제가 이 시비어 그러면은 심각한 형태의 자가면역 간염은 빨리 진단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 환자들의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자가면역 항체가 나오면 진단이 쉽거든요. 근데 환자들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항핵 항체가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몸 안에 항체 레벨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뮤노글로불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보통 자가면역 간염은 자가면역 항체가 있던지 이뮤노글로불린이 올라 있어야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이다 보니까 다른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럴 때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조형 CT를 조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조형 CT에서 자가면역 간염에 의한 심한 그런 간염일 경우에는 약간 간이 얼룩덜룩하다. 보통 뭐 간의 불균일 저감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이따 요 가이드라인 읽으면서 좀 배웠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굉장히 악화가 빠르게 돼서 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CT를 보고 좀 얼룩덜룩할 경우에는 자가면역 간염을 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은 우리가 보통 1형이랑 2형으로 이제 교과서에 있다고 나눠져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1형은 저희가 자가면역 항체 중에서 항핵 항체, 안티 뉴클리어 안티바디라고 하는 거랑 스무스 머슬 안티바디라고 하는 그 2개가 조금 양성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60대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1형 자가면역 간염이고 2형은 좀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면역 간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 항체들이 간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자가면역 질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일 많이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제가 알고 있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브스병.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저하증에 가까운 거고 그레이브스 갑상선염은 갑상선 항진증이 보통 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푸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각종 류마티스 질환이랑 자가면역 간염이 좀 동반된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우리 그 궤양성 대장염이나 아니면 저기 크론병이라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도 가끔 좀 같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면역 간염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다른 원인에 의한 거를 철저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뭐 바이러스성 간염 없는지, 뭔가 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먹고 나서 안 좋아진 그런 약인성 간염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 안에 아까 얘기 드렸던 자가면역 항체가 있나, 항액 항체나 스무스머슬 안티바디가 있는지 보고, 이무노글로불린, 감마글로불린이 좀 올라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몸 안에 자가면역 항체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쓰는. 근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그 두 개, ANA랑 SMA를 가장 먼저 쓰고, 진짜 자가면역 같은데 이 ANA랑 SMA가 계속 네거티브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컨드 라인으로 안티 LKM, 뭐 LC1, SLA, 안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체크를 많이 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보통은 이 자가면역 간염은 이렇게 항체가 나오고, 그리고 감마글로불린이 올라가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럼 진단 끝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 검사를 대부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조직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가면역 간염이 약간 중복 증후군이라 그래서 사촌병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도 있고, 우리 뭐 그 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싱 콜랑자이티스라고, 이거 제가 한글로 모르겠네. 원발성 경변성 담관염? 이게 담관이 막 이렇게 염주알 모양으로 굳어버리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조금 이제 겹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겹치는 질환의 경우에는 이 병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는 사실 조직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피 검사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처음에 진단을 조직 검사까지 꼭 해놓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가면역 간염이 의외로 약 먹고 간이 안 좋아지는 독성 간염이랑 조금 감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거 잘못 먹고 간이 안 좋아질 때 몸 안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항체도 만들고 감마글로불린도 만들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도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 치료에 의한 반응을 보고 결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런 독성 간염, 즉 약인성 간송상이나 아니면 자가면역성 간염이나 치료가 스테로이드로 동일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중단을 했을 때 다시 재발을 한다, 이거는 이제 자가면역성 간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스테로이드 쓰다가 끊었는데 계속 괜찮다, 이거는 이제 독성 간염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럼 이제 모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냐? 나는 증상이 없고 간 수치가 조금 올라 있는데 이것도 막 그런 독한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군은 컨시더 투 트릿이라 그래서 치료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임상가의 결정에 조금 이제 따르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대신 아까 25%에서는 결국 증상이 나타나면서 조금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정기적인 검사를 꼭 이제 받아야 됩니다. 언제 다시 그렇게 활동성으로 갈지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치료의 근간입니다. 자가면역 간염 환자가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치료약을 많이 쓰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자시오프린이라고 해서 또 다른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자시오프린은 간 수치가 조금 좋아져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황달도 심하고 막 AST, ALT가 엄청 높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단독만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좋아지면은 스테로이드를 점점 감량을 해가겠죠. 감량을 하면서 아자시오프린이라는 약을 쓰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가게 되고, 그래서 1차 치료는 이 자가면역 간염에 프레드니솔론과 아자시오프린의 병합 투여가 1차 치료고, 물론 아자시오프린을 사용할 수 없는 특이 환자들이 있어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프레드니솔론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로만도 사용 가능합니다. 치료의 원칙은 약제는 작게 사용하면 작게 사용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이고, 저도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면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아자시오프린만 써도 관해 유지가 되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 스테로이드를 한 알 정도 쓰던지 두 알 정도 좀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이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되게 안 좋은 그 타입 있잖아요. 되게 심한 자가면역 간염, 황달이 왔다든지 이제 간성 혼수가 왔다, 이런 타입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써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때는 이제 간 이식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면역 간염 질환은 이제 계속 물론 병원을 다니겠지만 간 말고도 다른 것들을 좀 체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나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이 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골밀도 검사 받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나는 간이 안 좋은데 왜 뼈 검사를 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가 장기적으로 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혹 이제 비형 간염이나 특히 비형 간염이 조용하게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저런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치료, 억제 치료를 하게 되면 갑자기 재활성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적으로 비형 간염, C형 간염 뭐 이런 거 없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조금 하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자시오프린 약제가 유전적으로 이 약제를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1% 미만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아자시오프린을 약물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아자시오프린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골수 억제가 나타나면서 백혈구가 확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두 개가 TPNT 그리고 NUDT15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요 TPNP나 NUDT 검사는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략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양성이 나오면 이제 아자시오프린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니까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졸리는 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가이드란에 있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증도 자가면역 간염은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당신 자가면역 간염이 의심이 돼요. 그리고 황달이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PTINR 그런 응고 수치가 좀 늘어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바로 응급실로 오던지 아니면 외래를 빨리 오십시오. 며칠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간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꿀잠 되세요.